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면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의 경우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음에도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임명해왔던 지방정부 책임자를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중앙정부가 관장해왔던 지방행정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자치 영역으로 이양한 것에 불과한 이러한 현실에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는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방정부 권한을 지역 주민에게 이양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관심과 노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분권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로 지방정부 책임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민 참여 및 통제를 통한 지방정부 책임성 확보야말로 분권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 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민주주의 형태인 대의 민주주의가 지역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폐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광역의원과 자치단체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주민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당 중심의 정치 과정은 지방자치를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불신 속에서 지방 정치와 행정은 잘 조직된 일부 이익 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힌 모습마저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 참여는 민주주의 혁신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실질적 정치 의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수요자 또는 주인으로서의 주민에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분권화와 함께 건전한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정부 외의 다양한 행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료제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거버넌스 구조적 문제는 결국 권력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두드러진 점은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된 집행부로의 권력 집중 현상입니다. 단체장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의 독점, 선시성 사업, 방만한 예산 집행, 고객 후원자의 관계의 형성 등의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 내 압력 집단, 그리고 의회의 영향력 있는 소수 집단 등에 의해 주요 정책이 틀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길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해 줌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며 균형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셋째,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참여를 통해 정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면서 주민들은 정치적 또는 집합적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반응한다고 믿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아른스테인은 시민 참여의 사다리라는 개념으로 참여의 정도를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까지 8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1단계는 조작과 치유는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조작은 참여의 흉내만을 내는 데 그치고 다음 단계인 치료는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형식적인 심의회 등의 주민 참여가 인정되는 실질적으로는 비참여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정보 제공, 상담, 유한은 비록 주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타진된다 하더라도 정책 결정이나 시행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아닌 명목적인 참여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주민이 권력을 갖게 되는 이 단계에서의 참여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며 주민과 행정의 상호적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주민이 높은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현실을 볼까요? 매년 시에서는 19억 원씩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하여 19개 읍명동에 1억 원씩 일률적으로 내려보냅니다. 논배수로 사업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고 논배수로 사업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 밀착 주민 참여 예산 10억 원을 김제시에 배정하지만 이 또한 논배수로와 안길 포장에 국한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 관련 반영 현황이라고 가져온 자료는 대부분 민원이거나 일부 지방 공무원과 지역 내 압력 집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제 서해 문화전시관 건립, 전통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수영장 방수 및 타일 교체, 국도 2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백구 제2특장자 전문단지 조성, 김제 서남 자연휴양림 조성, 금구 행정복지센터 조성 등등이 있습니다. 김제시 모든 정책과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한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이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됐던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24곳에서 시행되던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 통제를 통해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아르스테이의 맨 아랫부분인 1단계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몇 번이나 위원회에 자문하였는지, 자문했다면 무슨 내용을 하였는지, 제26조 연구회 기능 2항 주민 참여 예산제도 역기능 해소 방안 마련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주민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한류까지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총 4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6세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추천위원 평균 연령은 61.9세입니다. 직업은 농업인 33명, 자영업 9명, 회사원 2명으로 대부분 농업인과 자영업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농업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되고 고령자로 구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고 청년이 포함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도적 통치나 참여만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면에서
주민 교육을 통한 주민 참여제도 이해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김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을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은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을 두고 10여 년간 긴 법정 분쟁은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새만금 1호 방주제는 부안군, 2호 방주제는 김제시, 3, 4, 5 방주제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었고 향후 새만금 2호 방주제 내의 측에 공유수면 매립지 지역이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2020년 11월 25일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신청에 대하여 새만금 개발청의 지적 측량 성과도 공유 거부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 전에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권역의 시군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 성과도를 공유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행정구역 편람에 의해 전라북도에 신청한 서류는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김제 시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새만금 지역의 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을 두지 않고 전라북도 새만금 출상소를 설치하여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는 꼼수까지 보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 및 새만금 사업법 개정 반대 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관련 기관에 새만금 개발청의 부당한 처사를 알렸습니다. 본 의원은 제250회 제1차 정례의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행정구역 실무 편람과 다르게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관할 결정권이 있는 행안부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이 새만금 사업법 개정 저지와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 측량 성과도 공유를 촉구하고자 새만금 개발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6월 30일에는 시의회 의원 전원이 새만금 개발청 전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와 김제시 사회단체에서도 1개월 가까이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만금 개발청의 새만금 사업법 개정 저지와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협조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제 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11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기관 등 42곳에 서명부를 전달하여 새만금에 대한 김제 시민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국회 국토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새만금 사업법 개정 저지와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이원태 국회의원님께서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저지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 측량 성과도를 확보하여 김제시에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 관할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산시도 8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전라북도를 경유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며 군산시 도의원 5번 자유발언과 군산시 시민단체의 언론기고를 통해 김진시와 군산시 신청서 모두 반려한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이는 어떻게든 전라북도를 경유하게 하여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리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3일 새만금 동서도로
16.47km에 대하여 속할 김제시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수용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지침을 삭제하고 시군구의 장이 직접 해안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실무 편람 지침을 개정하는 성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전라북도 내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바로 행정안전부에 관할 결정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만금 사업법 개정 저지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은 김제 시민과 시민단체,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시의회, 시집행부의 값진 노력의 성과이며 저력입니다. 내년 1월 또는 2월경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 법정 다툼과 대법원 소송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청과 소수 의정자가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통합시나 특별자치가 된다면 김제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위협당할 것이며 새만금 특별시로 인구가 흡수되어 김제시 소멸을 가속할 수 있고 인구가 많은 군산 등의 경제적 우선권이 돌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 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장전마을 암 집단 발병 사례를 계기로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김제시의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대처하는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최근 울주군 아스콘 공장의 대법원은 아스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된 원료인 아스팔트는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흑색 찌꺼기로 주로 수소와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질소, 황,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적으로 극히 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다방향적 탄화수소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화합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콘이란 이러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고액의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분쇄된 토석과 뒤섞은 것이므로 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다량의 석유 화합물이 배출되리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지침에 따르더라도 아스콘 공장에서 대기환경보존법상 특정 대기유해물질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존법상 대기오염물이 배출된다고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스콘 공장 운영 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김제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아스콘 제조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존법상 특정 대기유해 물질이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9년 시행규칙을 바꿔 벤조피렌의 배출 기준을 강화한 바 있지만 김제시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기검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 항목이 8개로 늘어나고 유예 기간을 두어서 아스콘 공장의 환경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인지 김제시에서 영업하는 아스콘 제조 사업장의 특정 대기 유해 물질과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공공갈등 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갈등 관리는 갈등을 예방, 해소,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 관리는 사전적 관리 방안과 사후적 관리 방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의 사전적 관리 방안은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와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있으며, 갈등의 사후적 관리 방안은 갈등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결정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심해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백구면 변전소 설치, 황산면 아스코 공장 신설 등 혐오 시설에 대한 입지를 둘러싸고 공공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신속 공정하게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갈등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갈등 당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는 환경을 비롯한 공공 갈등 관리를 어떠한 절차와 기준, 기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공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